자, 이번 시간에 지금 만들어 놓은 도안에서 글자를 넣어볼까 합니다. 여기 기획서 작성 가이드에 6W2H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 past and intense라고 하는 글자를 잠깐 드래그 복사해 봤고요. 자, 여기 준비되어 있는 원이 있습니다. 원은 레이어를 따로 구분해 놨어요. 즉, 여기 있는 큰 원 하나를 중간 원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둘레글이라고 레이어를 만들어 봤고요. 그 자리에 글자를 표현할 공간으로 선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 글씨 도구 중에 보면은요, 꾹 눌러 보면은 일반 글씨 외에도 영역 내에 글씨를 쓰는 거, 그 다음에 경로 내에 글씨를 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번째 영역 내 말고 밑에 있는 패스, 즉 경로 내에 글씨를 쓰는 세 번째 글자 도구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글자 도구. 자, 글자 도구가 둘이 거기 숨어 있었네요. 아니라 밑에 세 개 더 포함하면 많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인데 큰 문제는 아니겠고요. 어쨌든 에어리어 타입, 필 컬러가 있는 원 안에, 그 다음에 원 안이 아니라 밖에 라인 따라가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Type on Pass Tool이라고 하는 도구에 맞춰 주시고요. 글자 중요합니다. 글자는 중앙정렬. 중앙정렬이 맞는지 컨트롤 T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T를 눌러보시면은 패러그랩이라고 하는 서체 옆에 패러그랩이라는 창이 있죠. 여기에 중앙정렬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 안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마우스 커서를 원이 시작되는 맨 원 꼭대기 앵커 포인트가 있죠. 정점.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고 글자를 붙여주십니다. 컨트롤 V. 자, 글자가 들어가긴 했는데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뒤집혀져 있네요. 저 같은 경우. 자, 어디 있나 보니까 밑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큰 글씨. 자, 만약에 좌로 정렬 눌러볼게요. 자, 봐주세요. 좌로 정렬을 누르니까 이쪽에 붙어 있죠. 잠깐, 무슨 일인가요? 우로 정렬 눌러볼게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 오른쪽에, 왼쪽에 붙어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바로 좌로 정렬일 때, 중앙 정렬일 때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글자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저쪽 끝에 있는 애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문제는 안 됩니다. 뭐 좌로 정렬을 하시면 육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안 되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저 상태 좌로 정렬이나 중앙 정렬, 여러분한테는 중앙 정렬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중앙 정렬 하니까 글자가 좀 밑으로 뒤집어져 있네요 라고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글자는 그냥 일반적인 글자들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글자들 중에는 일반적인 글자 이 일반 가로 수평 형태의 글자 가장 많이 쓰죠. 수직은 잘 안 쓰죠. 그죠? 자, 그거 빼면은 둘은 그냥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하나는 에어리어 타입이라고 하는데 영역 내의 글자를 씁니다. 제가 임의로 복사한 글자를 잠깐 여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이 도구를 누르냐 이 도구를 누르냐에 따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인 위에 걸치면 이 라인 자, 컨트롤 Y 한번 눌러볼게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 위에 걸치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좀 틀려요. 자, 이거 쓰실 때 확실하게 이 도구에 맞춰 두셔야 됩니다. 이 도구 Type on Pass Tool에 맞춰 두시고 그냥 클릭을 했다. 붙여볼게요. 잘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도구가 이걸로 되어 있으면은 이 현재 물체에 외곽에 걸쳐 있어도 컨트롤 V를 했을 때, 자, 봐주세요. 이 안에밖에 못 써요. 안에밖에. 차이를 잠깐 봐주세요. 자, 도구의 차이예요. 자, 현재 에어리어 타입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 맞춰져 있고 선에 걸치면 이상한 거 없겠지 생각하고 클릭, 글씨를 쓰면은
이 안에만 들어갑니다. 안에만. 그러니까 도구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지금 색깔이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도요. 자, 여기 있는 영역 글씨예요. 선만 있는데요. 자, 두 번째인 에어리어 타입 요 도구에 맞춰 놓고 여러분이 눌러 놓으시게 되면 글자는 안에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선인데도 세 번째 도구인 Type on a Path Tool, 즉 경로 글씨를 누른 다음에 이 경계 부분에 여러분이 딱 누르시게 되면 그 안에 글자가 이렇게 중앙정렬은 중앙정렬 기준, 좌로정렬은 좌로정렬, 우로정렬 기준. 클릭한 지점이 시작점이 돼요. 자, 지금 제가 다시 언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친구는 좀 멀리 놔야겠네. 여기를 제가 눌렀어요. 그럼 여기가 중심 지점이 돼요. 시작 지점이자 끝 지점이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눌러볼게요. 클릭 붙여볼게요. 중앙정렬이에요. 단 좌로정렬 맞추면 여기, 우로정렬 맞추면 여기. 클릭한 지점이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녀석이 표현이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좀 착안해 보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눌러볼게요. 글자 크기 누르면 안 돼요. 너무 크게 만든 분들은 이 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돼야 되겠죠. 너무 크게 만든 분들은 좀 작게 줄이시고요. 최저 크기로. 자, 일단은 제대로 형상을 돌려놓고 난 다음에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자, 검은 화살표입니다. 검은 화살표로 제가 찍고 글씨를 좀 크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근데 뒤집어져 있는 상황 반전시키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 어떤 분들은 생각이 이럴 거예요. 이거 좌로 정렬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청룡열차랑 비슷해요. 청룡열차. 꼭대기 지점이 아니라 맨 위 지점. 중앙정렬. 자, 검은 화살표로 놓고 한번 잘 봐주세요. 물체를 찍어보시면은 시작한 부분 짝대기 모양 세로로 되어 있고 가운데 네모가 있고요. 역시 끝나는 부분 짝대기와 함께 네모가 있습니다. 중앙 지점은 이렇게 뾰족한 앞핀이 꼽혀 있어요. 앞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앞핀이 보이시죠? 앞핀 위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뭐야? 이상한 부호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 부호가 보이실 때 꾹 누르시고 위로 올리세요. 뒤집혀졌네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다시요, 다시 검은 화살표입니다. 자, 중심이 지금 약간 위로 이탈돼서 좀 보이진 않죠. 자, 전 상태로 제가 잠깐 돌리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부호가 보일 때 딴 데는 안 보이고요. 요 십자 모양의 앞핀이 있을 때 이걸 꾹 눌러주시고 위로 올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글자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타고 있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캐릭터라고 하는 창에 보시면은요. 캐릭터라는 창을 오른쪽에 쇼 옵션 키를 누르면 아래로 길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가장 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쇼 옵션이 아니라 하이드 옵션에서는 두 단까지 밖에 안 보이는데 쇼 옵션을 누르면 밑에 것까지 펼쳐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현재 글자 검은 화살표 잡고 있어요. 어떡하게. 자, 캐릭터의 옵션 창이 아래로 펼쳐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A 옆에 소문자 A가 위로 올라간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이스라인이 바뀌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시프트 변화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베이스라인은 지금 맨 꼭대기에 있는 이 라인입니다. 여러분 글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 못 하겠지만 원에 글자가 들어가니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베이스라인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보시죠. 방향키를 내리면 마이너스 값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내려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느낌까지만 놔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제가 아까 실습을 하면서 자간을 좀 너무 붙여놨네요. 자간을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는 대문자로
체인지 케이스 타이프 메뉴에 어퍼 케이스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past and intense. 자,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신 도형이요, 원이 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제가 비슷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라인, 이 친구를 잠깐 복사해 볼게요. 작업하실 때,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하실 때는 꼭 레이어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000이라고 표시를 잠깐 내보겠고요. 자, 컨트롤 F. 자, 지금 복사한 애는 작은 원입니다. 작은 원을 4번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작은 원을 4번 만든 거예요. 됐죠? 기준이 틀리죠? 아까는 큰 원이었고 이번엔 작은 원입니다. 자, 글자 복사가 잘 돼 있는지 잠깐 복사해 볼게요. 자, 너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자, 경로 글씨 패스. 자, type on a pass tool.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 누르면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 누르세요. 클릭. 자, 글씨를 붙여 보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죠? 이 느낌이. 자, 큰 글씨나 작은 글씨나 제가 방금 뒤집어 놨던 그런 상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8 때문에. 자, 이게 누가 마이너스 18 했나? 나 이런 거 안 건드렸는데. 0으로 놔볼게요. 0 픽셀. 이 검은 화살표 잡고 여기 마이너스 18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아까 연습할 때 제가 불어 아래로 추락시킨 거 아시죠? 기본 라인으로부터. 0으로 놓고 기본 값으로 놔볼게요. 어때요?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이죠? 자, 이게 마이너스 값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앙정렬. 항상 이 뒤집는 거 꼭 해줘야 돼요. 뒤집는 거. 글자가 너무 커서 좌로 정렬하는 분들한테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좌로 정렬할 때는, 자, 잠깐 봐주세요. 좌로 정렬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청룡열차 타듯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느낌이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렬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부호가 보일 때 위로 올리시라. 위로 올리시면 뒤바뀌거나 이게 민감합니다. 이런 거는 계속 중앙 정렬에는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위로 올렸을 때 느낌이 틀립니다. 자, 저는 일단 큰 원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느낌상 이거는 아래 글씨를 쓸 때 이런 방법을 처리를 해줍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좀 뒤집어지는 느낌이 조금 어색하죠? 자, 이거는 큰 글씨 아래에 쓰는 글씨 할 때 적합한 형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드셨던 이 원형글, 이거는 뭐 연습을 좀 해보셔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상황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틀이 있다, 복사를 했다, 그래요. 잠궈놨다. 하나의 레이어에서 묘사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컨트롤 F, 제자리 붙이겠죠. 크기를 줄여봤고요. 선과 무관하, 이 안에 있는 내용과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선 색깔만 넣은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경로 글자. 이거 이제 Type on a Pass Tool이라고 하는데, 이 도구는, 글씨 중앙 정렬, 타입의 얼라인 센터냐, 얼라인 레프트냐에 따라 틀린데, 센터를 추천해 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잠겨져 있으면 안 되죠. 이 지금 안 잠겨 있는 애가 이 노란색 선이죠. 꼭대기 지점, 이 기준점이 그래요. 클릭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생각합니다. 중앙 정렬이다 보니까 거꾸로 뒤집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편하게 합시다. 좌로 정렬. 바로 왼쪽에 제가 여기다가 ABC라고 써볼게요. ABC라고 써놨는데 색깔까지 컬러 옐로우 바꿔볼게요. 글씨 크기 좀 줄여봐라. 지금 보면 문제가 안 돼 보여요. 그죠? 좀 내려봐. 자, 이 캐릭터 창에 하이드 옵션, 즉 옵션이 감춰져 있으면 안 되겠고요. 옵션이 다 보여야 됩니다. 이 친구가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라고 쓰는 거. 근데 좌로 정렬에서는 뭔가 매칭이 안 돼 보여요. 여러분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쓰면은 거꾸로 회전이 돼요. 그럼 계속 쓰면 안 돼. 그래서 위에 쓸 글자, 아래 쓸 글자를 구분해 놔야 되는데
자,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검은 화살표로 지금 도구를 바꾼 상태예요.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레스트 상태죠. 찍어보시면 여기 앞핀이 항상 있어요. 앞핀, 뾰족한 앞핀이 있습니다. 얘가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센터. 그래서 중앙정렬이 제가 좀 좋지 않냐 해서 추천을 해드린 거였고요. 요 녀석은요, 이 마크가 이 위에 올렸을 때 시그널이 업 형태로 선이 라인과 함께, 자 보세요. 이러한 표시가 나타날 때 이걸 잡고 올리게 되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찍어봤죠? 요거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클릭한 지점이 이 자리가 중심이란, 아닙니다. 시작 지점이자 끝나는 지점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갖다 대면 스타트, 이쪽 갖다 대면 엔드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려도 되지만 얘도 건들 수는 있긴 있어요.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보일 때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건 계속 연결되는 표시가 나타나네. 네, 지금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시작하는 위치를, 지금 좌로 정렬 위치를 좌측 레프트 얼라인 했을 때 얘가 스타트 포인트고요. 얘가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는 잘 이제 나타났네. 이 표시. 시작. 자, 이걸 찍었을 때 이러한 부호가 조그맣게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이게 스타트 포인트고요. 올렸을 때 이런 표시가 나타나면 이게 엔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좌로 정렬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가 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로 정렬 해볼게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이것까지는 벌릴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더 커질까봐. 자, 가운데 있는 얘를 잡고, 자, 현재 센터 지점에 있는 이 친구, 이렇게 이 표시가 보일 때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집어진 애는 이런 목적으로, 아니면 위로 다시 올려볼까요? 얘는 아래 글씨 목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좀 정해줘야 돼요. 하나의 방법으로는 원 크기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앙정렬 맞나? 맞습니다. 그리고 중심 지점이 뒤바뀌어 있는지 안 뒤바뀌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ABC가 잘 보이네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자간, 자, 자간을 약간 걸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얘를 복사하시는 거야. 복사했고요. 레이어 물론 만든 데다가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만든 데다가 가정해보고 붙여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ABC가.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 시프트를 이용해서 값을 올려주던가 해서 앞뒤로 뒤바뀌어져 있는 글씨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글자가 여유있게 좀 펼쳐졌네요. 그래서 ABC, D, E, F, G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모든 글자는 한 바퀴를 삥 돌리면 거꾸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도구 있죠? Type on a pass tool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자체를 뒤집던가 그 다음에 자간 같은 거 이런 걸 좀 조절하던가 해서 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참고로 여기다가 틀을 하나 좀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레이어로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보셨다면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 자, 이렇게 만든 애를 레이어상에서 F7 레이어 키죠. 둘레글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 복사를 하세요. 레이어 하나에다가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얘는 탑 아니면 위. 자, 아래 레이어에는 아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자,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눈을 켜보겠습니다. 찍으시고요.
중심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중심 지점. 중심 지점이라는 게 아까 그 사인 때문에 보이거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이 시작된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벌려졌을 때 중심 지점 이 앞핀 모양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뒤집으시면 돼요. 꼭 시작 지점은 하나라도 좀 벌려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 친구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씨로. 자, 반대입니다. 아래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거나 틀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회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꼬다리, 여기 뾰족한 부분을 잡으시고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꾹 누르시면서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행여나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안과 바깥 틀립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회전시키는 방법. 너무 앞섰네요. 자, 좀 어렵죠? 어려운 방법인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 있는 무브 툴 있죠? 셀렉션 툴. 이 도구를 이용해서 회전시키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그런 위치에다. 근데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값을 줘야 되겠죠. 지금은 0인데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예, 느낌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앙 정렬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앙 지점에 거의 왔죠. 회전을 시켜갖고 억지로 중앙을 만들었지만 아주 민감하니까 조심스럽게 옆으로 움직이시면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검은 화살표를 이용하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 정도는 와야 되지 않니? 여기 좀 센터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다른 글씨를 묘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복사했던 글 중에 그래서 카이즌 어프로치 투 이런 영어 단어가 있죠. 복사했고요. 새로 복사한 자리에다가는 글씨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너무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싸우겠죠? 위에 있는 글자랑 겹쳐보니까. 네, 이거는 역시 글씨 크기를 줄이던가. 자, 잘 봐주세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써먹은 겁니다. 자, 위에서 있는 사람은 위로, 하지만 아래도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글자를 가독성 있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쭉 한 글자로 써가지고 원형의 하나의 문단 형태의 패러그래프이긴 한데 문단 두 개의 글자 덩이를 이용한다면 이런 표시 하실 수가 있겠죠. 마무리로 타입의 체인지 케이스, 어퍼 케이스. 자, 느낌에 맞게 약간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문자나 이런 걸 넣기는 원하는 수가 있어요. 별들을 저 내용에다 넣을 수가 있냐? 별들을 내용을 넣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별이라는 특수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스타라고 하는 특수 문자. 자,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뭐 비트코인 마크라던가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음, 미음을 눌러주고요. 한자를 바로 눌러주면 숫자 키보드가 보이죠. 이때 8 아니면 숫자가 보이면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비율에 맞게 찌그러져 있는지 확인 잘 해보시고요. 비율에 맞게 찌그러져 있는 분들은 비율을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89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똑같이 89 아니면 90, 이쪽도 90 엔터. 자, 반대쪽에도 별을 한번 제가 두 개를 넣어볼게요. 총 3개. 중간에 이런 사인을 넣을 수도 있어요. 별이 욕심이 좀 과했네요. 어때요? 별이 욕심이 과했죠? 크기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네요. 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들여본다. 네, 이런 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베이스라인 시프터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야 되겠다. 글자가 커지면 자간을 붙인다거나. 훨씬 낫네요. 너무 작네요. 가독성이. 예, 일정한 균형을 이루게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엠블럼 형태에도 응용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